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한번 보고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P&R을 조회하는 방법이죠. 여기에 보시면 숫자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이 숫자로 된 예약 번호는 없어졌어요. 여러분 예약하시면 요 알파벳하고 숫자로 적혀져 있는 요 예약 번호만 나오게 될 텐데 RT라고 쓰시고 이제는 저 숫자와 알파벳이 섞인 스마일, 파파, 뭐죠? 엑스레이, 숫자 3, 스마일, 유니폼 이렇게 쓰셔야지 이제 예약이 조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우치네요. 전우치 영화 나왔을 때 이 P&R이 만들어졌나 봐요. 그래서 P&R이 조회가 되고 자동 운임 계산으로 FXP를 하게 돼요. 그러면 운임이 이렇게 두 개가 생겼다. 그렇게 될 경우에 두 번째 운임을 선택한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승객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이 승객을 지정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승객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서 특정한 승객한테 이 두 번째 운임을 지정하겠다. 그러면 FXT2 하고 슬러시 승객 번호를 지정하시면 되겠죠. 어디가 있죠? 이렇게 승객 번호를 지정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운임이 저장이 됩니다. 운임이 저장이 돼서 이거는 지금 아직 티켓팅 보시면 운임을 저장한 후에 그 TST를 조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TQN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TQN으로 이제 조회를 하게 되면 여기 우선 TST 0000이 되겠죠? 01로 되어 있는 거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TST 넘버다. 그래서 TST가 그 한 P&R당 여러 개 생성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생성됐다가 날짜가 지나면 또 삭제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운임을 선택하게 되면 앞에 건 또 삭제할 수가 있고 근데 어쨌든 자기가 이 여정에 대해서 몇 번의 TST가 생성을 했었는지가 이렇게 번호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TST로 만들어진 운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 요거는 그거죠. 오피스 아이디. 그래서 에이전트 코드, 그 에이전트의 고유 번호다. 사업자 번호 같은 거죠. 그 다음에 AA는 그 생성 직원의 사인 코드예요. 듀티 코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그 직원이 슈퍼바이저든 뭐 디렉터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코드가 달라지는데 AA 이런 코드가 달라지는데 요거는 요 업무를 한 직원의 듀티 코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2010년 8월 22일 날 만들어진 티켓이다. 생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었죠. 예,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고, 여기 어디 갔나? 이렇게 해야 되나? 여기에 그 I라고 하는 거는 아야타의 오토매틱 시스템을 통한 가격을 생성한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알파벳, 아니, 그러니까 숫자 0도 그 오토매틱 운임이다. 여기 보시면 숫자 0, 이거 숫자예요, 숫자. 그 다음에 수동으로 계산한 거는 M이라고 써 있다. 여기도 I가 아니고 M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수동운임 계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D 뭐 요거는 날짜죠. 요거는 몇 년 몇 월 몇일이냐면 2019년 12월 15일 날 그 라스트 티켓 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이게 이제 AP를 나타내는 날짜예요. AP는 사전 구입 요건이에요. 사전 구입 요건이고 사전 구입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운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운임이 좀 저렴한 거겠죠. 사전 구입. 운임이 조금 저렴한 항공권인 경우에는 출발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일주일 전에 티켓을 예약하고
발권을 해야지 된다. 뭐 3일 전에는 해야 된다. 그러한 요건이 있는데 그게 advance purchase 구입하다. 그 사전 구입 요건을 뜻해요. 그래서 요 날짜하고 이 날짜하고 동일할 경우, 그러니까 요 날짜라고 하는 건 출발일을 뜻하는 거죠. 출발이라고 구입한 날짜가 동일하다는 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사전 구입 요건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거하고 이 출발 날짜하고 다를 경우에는 이 날짜에 사전 구입 요건이 있는 거죠. 이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OD는요. OD는 그 오리진 데스티네이션, 오리진 처음 출발지, 최종 목적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보시면 출발지, 최종 목적지. 서울에서 출발해서 방콕 갔다가 최종적으로 어디를 왔어요? 서울을 왔기 때문에 데스티네이션이 서울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요 132만 원은 요 페어베이스 요거를 숫자화한 게 132만 원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페어베이시스라고 하는 거는 운임의 코드잖아요. 운임의 코드라고 하는 건 운임이 얼마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132만 원이라는 게 이 YRTKE를 선택하면 132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텍스가 이렇게 많네요. 텍스가 이렇게 많고 이 텍스와 132만 원을 합한 금액이 이 142만 2,800원인가요? 네, 그래서 브랜드 토탈 금액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운임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NUC하고 ROE로 한 거죠. 요 NUC가 어디 있죠? NUC 요만큼과 이 ROE를 곱하게 되면 무슨 금액이 나와야 되죠? 132만 원이 나와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면 계산기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엔도스먼트, 그 다음에 밸리데이팅 캐리어 대한항공 이렇게 나타나게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쿠폰을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쿠폰, 두 번째 쿠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쿠폰은 서울에서 방콕 가는 거, 두 번째 쿠폰은 방콕에서 서울 오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항공권은 총 4장의 쿠폰이 있다고 그랬고 여정이 4개가 넘어가면 쿠폰이 2개를 연결해서 쓰시는 거예요. 아까 이 항공권 번호가 지우개가 이렇게 지워야 되는 건가? 이렇게 다 지워야 되겠네. 요거의 티켓 번호가 여기에는 지금 없네요. 네. 여기 잘려서 나와 있는데 만약에 티켓 번호가 뭐 217, 9999, 뭐 8888 놓고 놨다. 그러면 그 다음 번호는 89겠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 번호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4장의 여정이 없어지게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요 페이지를 정확하게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셔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당연히 이번 중간고사 때에도 요 부분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낼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반복해서 좀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요거는 그거죠. Not valid after. 그래서 12월 15일 이후에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이게 12월 1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날짜까지는 사용하실 수 있는 거니까 12월 16일부터 못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원 PC는 Free Baggage Allowance라고 해서 제가 FBA 그 다음에 MVA 요거 다 기억하라고 영어로도 다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영어 시험이 많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무료 수화물 허용량을 뜻하는 거예요. 가방 1개. 이코노미 클래스이기 때문에 가방 1개라도 뭐 무게가 막 어마어마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23kg예요. 23kg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티켓팅을 하나 하고 티켓팅을 한 걸로 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하나.
다시 공유를 중지하고 다시 공유를 할게요. 프로그램을 윈도우 프로그램 이건가? 공유. 공유가 된 건가요? 공유가 되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윈도우 이건가? 전체 화면. 다시 할게요. 공유를. 아까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더니 에코를 눌러야죠. 이번 중간고사는 제가 생각해 여러분이 시험을 다 잘 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사람은 다 잘 보고 그냥 아예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은 당연히 못 보겠죠. 근데 지난 학기까지 했던 거에 비해서는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과 다르다는 게 항상 문제긴 하지요. 한번 해볼게요. 23 노벰버 서울에서 어디를 갈까요? 방콕을 똑같이 가는데 대한항공으로 해볼게요. 제가 아스트리크 30날 오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SS1인데 이번에 보시면 아이고 좌석이 있는 게 별로 없네요. 다들 우리 빼고 어디 많이 가요. 두 번째 거 아까 계속 많이 했으니까 저녁 때 할게요. 네 번째 거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도 제일 여기 보시면 시간도 똑같이 새벽이지만 4시 45분하고 6시 40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첫 차가 저는 몇 시부터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첫 차를 타는 시간? 뭐 이런 것도 생각해서 똑같이 이렇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약을 할 때 여러분이 손님일 경우에도 뭐 이런 시간을 신경 써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원으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손님의 경우에는 13번이나 14번을 예약해 줘도 뭐 그 차이점을 모를 수 있죠. 근데 예약하는 사람이 21시 30분 타면 그 다음날 새벽 4시 45분 도착이고요. 23시 15분 비행기를 탑승하시면 새벽 6시 40분 도착입니다. 그래서 첫차 대구로 돌아가시는 첫 차 시간을 한번 생각해서 시간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객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고객 입장에서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아무거나 예약하는 건 너무 영혼 없이 일하는 거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진실한 서비스를 하는 거겠죠. 우리가 조금만 더 진실된 서비스를 하냐 아냐에 따라서 고객 만족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뭐라고 해야 되지? 충성심이라는 게 막 이렇게 복종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부심 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좀 그런 로열티를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영혼 없이 일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책임감 가지고 일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B4하고 그 다음에 14번을 선택한 거는 저는 네 번째 줄 갈 때는 요걸 선택한 거고요. 돌아올 때는 이 14번째에 있는 B클래스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다음과 같이 스케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콤마를 해서 이름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TCM 은 82가 국가번호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국가번호예요. 그 다음에 10을 붙이시고요. 나머지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 저장하시면 이렇게 예약이 되고요. 그 다음에 FXP 해볼게요. FXP. 그러시면 여기에 B클래스가 운임이 한 종류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저장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F 커미션, FM 영주의, 그 다음에 FP 캐시를 하던 뭐 크레딧 카드를 하는데 이번에 혼합해 볼게요. 캐시 플러스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 CCVI 물론 마스터카드는 MC를 누르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유효 기간은 2028년 10월로 할게요. 그 다음에 알파벳 03 3개월 할부고요. KRW는 50만 원 할게요. 이번에는 50만 원? 50만 원 맞죠? 네. 해서 이쯤에서 어떻게 해라? 저장을 한번 해줘라. 저장을 한번 해주면 이렇게 TST가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죠? TTP-RT, TTP/RT. TTP/RT 하면은 이렇게 티켓 이미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티켓 이미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아까 뭐라 그랬죠? 이 페어베이스가 나타내는 금액을 쓰시오. 그러면은 뭘 써야 돼요? 118만 원을 쓰는 걸 맞죠? 이 페어베이스가 나타나는 금액이니까요. 그 다음에 텍스까지 15만 1,100원을 합해서 총 지불하는 금액은 133만 1,100원인데 이 중에서 크레딧 카드로 승인한 금액이 아마 아래쪽에 나와 있을 텐데 우리가 확인이 안 되네. 이게 왜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죠? 이게 요 아래가 안 나오네요. 이거는 TWD로 확인합시다. 그러면 그래서 TWD 아이고 TWD 엔터 시게 되면 크레딧 카드로는 50만 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낸 금액을 쓰시오. 그러면 이 133만 1,100원에서 50만 원을 뺀 나머지 83만 1,100원이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이겠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페어베이스가 나타내는 건 118만 원이에요. TWD 말고 TQN으로 한번 조회해서 볼까요? 책에 있는 것처럼 TQN으로 조회해서 보시면 TST0001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첫 번째로 운임을 계산한 거다. 그쵸? TST로 저장된 첫 번째 운임 계산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SLK1394Z 이거는 그 뭐죠? 오피스 아이디 AA는 그 직원의 듀티 코드 요거는 오늘 날짜예요. 9월 23일 I라고 하고 숫자 0은 다 뭐예요? 오토매틱, 아야타 오토매틱, 이것도 오토매틱 계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의 발행, 여기 보시면은 요 날짜하고, 아이고, 다행히 요 날짜하고 이게 틀리게 나왔네요. 똑같구나. 11월 23일, 11월 23일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전구입 요건이 없다. 그래서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뭐 시간을 나타낸 거고, 요거는 오리진 데스티네이션. 그래서 출발지 서울, 최종 목적지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방 1개, 그 다음에 여기 도시 코드 앞에 있는 이렇게 알파벳 O는 뭐라고 그랬어요? 스탑 오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AN 20 노벰버 서울에서 하노이를 갈까요? 슬러시 AKE 아스트리크 돌아오는 거 10 DEC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좀 저렴한 클래스로 해볼게요. 이번에 여기 L 클래스가 있으니까 L 클래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1, L11, 1
SS1, L1, 아스트리크 11. 그럼 이렇게 자석이 들어갔죠? 요번에는 차일드로 예약을 한번 해볼게요. 오마이갓, 어디 갔죠? 갑자기 왜 제게 꺼진 것 같죠? 공유 중지? 다시 공유할게요. 제가 갑자기 하다가 프로그램이 다쳤는지. 이제 다시 된 것 같아요. 깜짝이야. 깜짝이네요. 네. 2, 나, 0, 컴마, MI, SS. 여자 어린이고요. 여자 어린이의 경우는 항상 뭐 생년월일 넣어줘야 되잖아요. 3월 10일. 그 다음에 지금이 2024년이죠. 2020년생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 어린이는 2020년 3월 10날생이고 올해 출발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만 2세가 넘은 거예요. 항상 차일드나 인펀트는 비행기 출발 날짜죠. 그 다음에 AP 엔터. 그 다음에 SR, CT, CM, M 8210 123 1234. 이하를 치게 되면 차일드 밀 여기 나오죠. need child infant meal.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입력하시면 되고 혹시 입력 안 하셨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하이픈 하시고 메뉴를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차일드 한 명이기 때문에 그냥 승객 번호를 지정 안 했지만 혹시 승객이 여러 명이면 반드시 식사를 어느 승객이 하는 건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고 저장을 해줘야죠. 코로나 시기 때 이거 온라인 수업 많이 했는데 그때는 어쩔 때는 이게 녹화 버튼을 안 눌러갖고 했는데 녹화가 안 돼서 다시 수업을 한 적도 한 두세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좌절감이, 막 실망감이 막 생기죠. 이 상태에서 뭘 해야 되죠? FXP 해볼게요. FXP 하시면 FXP 했더니 이렇게 자동으로 운임이 생성이 됐고 여기 보시면 CH25라고 돼 있죠. 이거는 성인 운임의 25%를 할인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5%, 아니 75%의 운임을 지불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커미션 FM 0G, 그 다음에 FP 캐시를 해볼게요. FP 캐시, 아이고 FPCASH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잘못 입력하고선 당황하는데 그냥 다시 입력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저장. 그 다음에 TTP/RT 해봅시다. 그러면 RTPP 하면 최근 문서 나오기가 나오죠. 그래서 티켓 이미지를 쓱 보시면 여기에 티켓이 발행이 된 게 나오고 요 운임이 나타내는 금액이 얼마다? 34만 5천 원이다. 34만 5천 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TQN으로 한번 볼게요. TQN. 네. TQN 볼게요. TQN 보시면 여기 아까 TST 맞죠? TST는 첫 번째 운임 계산한 거고 이제 이거는 오피스 아이디, 에이전 그 직원 듀티 코드, 발행한 날짜, 그다음에 자동 운임, 아이도 자동 운임, 숫자 0도 자동 운임. 근데 여기에 보시면 9월 26일로 나와 있죠. 오늘 9월 23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11월 20날 출발하는 스케줄이잖아요. 이 운임을 그러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날 출발하는 L클래스
34만 5천 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티켓을 구매해야 된다는 거예요? 2024년 9월 26일까지 이 티켓을 예약하고 비용을 지불해야지만 요 34만 5천 원짜리 저렴한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다. 요 운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지 돼요. 꼭 기억하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5월 20날까지잖아요. 출발이 11월 20날이죠. 그런데 이게 내년 5월 20날까지죠. 그럼 유효기간이 몇 개월짜리 항공권인가요? 6개월짜리 항공권인 거죠. 12, 1, 2, 3, 4, 5. 딱 6개월짜리 항공권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출발지, 최종 목적지, 서울, 서울. 이 어드밴스 펄처스 AP 사전 구입 요건 요거 꼭 기억하셔야지 돼요. 저 이거 시험 문제 꼭 낼 거예요. 요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이 온라인 수업도 요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에 따라서 요 문제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34만 5천 원. 요 34만 5천 원이 나타나는 게 요 페어베이스 여기까지 요 운임의 페어베이스가 나타내는 숫자는 34만 5천 원이다. 그 다음에 요거 텍스까지 합해져서 총 금액은 46만 5,100원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그쵸? 여기 하노이에서 스탑오버 가능한 거고. 가능한 거고. 요거 하나만 더 예약하고 발권해 볼게요. 요번에는 성인 1명, 그 다음에 어린이 1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똑같이 11월 20날 서울에서 이번에 어디를 갈까요? 자카르타 갈까요? 자카르타가 티켓이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항상 여기 티켓팅 할 때요. 이렇게 대한항공 있는 것만 하세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도 여기 U 클래스가 좌석이 있어서 U 클래스 하려고 했더니 여기 U 클래스 좌석이 없네요. 이거 한번 따로따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SS2, U2, 아스트리크. 지금 여기에 U 클래스 했지만 여기에 U 클래스 좌석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저는 Y 클래스로 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Y11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숫자만 썼던 이유는 부킹 클래스가 같은 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갈 때는 U, 올 때는 Y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NM1, 2, 나, 0. 그 다음에 엔터 치셔도 되고 숫자 1로 하셔도 되고 NM1 원빈 할게요. 원빈을 차일드로 할게요. MSTR 가로 열고 CHD 25일 6월 25일 그 다음에 2021년으로 할게요. 그래도 만 2살 넘었죠? 엔터. 그 다음에 AP 엔터 APM 요즘에는 얘는 뭐 없으니까 그래도 집어넣을까요? 01 1 123 5678 슬러시 P2 SR CTCM 다시 8210 123 1234 여기도 승객번호를 지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SR CTCM 하이폰 8210 5678 슬러시 P2 엔터. 그 다음에 CHML 하이폰 피자 슬러시 P2 그 다음에 저장 하면 우선 이게 U 클래스가 너무 저렴한 항공권이라 Y랑 결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FXP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보시면 1번 운임으로 할 때 첫 번째 승객이고요.
2번 운임으로, 그러니까 요 2번 운임은 첫 번째 운임에 대해서 child 운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P2라고 돼 있잖아요. 두 번째 승계. 이게 지금 운임의 종류는 여기에 보시면 요 세 번째 운임도 성인 운임, 인하영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네 번째 거는 똑같은 운임 종류에 대해서 그 25% 할인된 건데 75% 내는 거죠. 이제 P2니까는 누구 거겠어요? 원빈 거예요. 그러면 FXT 슬러시 FXT 그냥 하면 안 되죠? 3번. 이걸 그냥 한꺼번에 한번 해볼게요. 3-4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건 안 되네요. FXT 3-4는. 그냥 FXT 3번으로 해볼게요. 잠깐만요. RT. 승객번호를 같이 지정해줘야 되는군요. FXP를 하시고 FXT 슬러시 죄송해요. 3 슬러시 P1 첫 번째 승객이니까 엔터.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승객에 대해서 U 클래스, Y 클래스 이렇게 해서 운임이 들어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에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운임에 대해서 저장을 했고 여기 TQN 한번 볼게요. TQN을 한번 보면 여기 TST에 갖고서는 인하영 거밖에 없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누구지? 원빈 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줘야 된다? FXP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3번 운임을 선택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4번 운임을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FXT 4번 슬러시 P2 두 번째 승객에 대해서 그래서 엔터. 그러면 차일드 운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저장. TQN 한번 볼까요? TQN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두 가지 운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TQN 슬러시 T1 T로 시작했으니까 T로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월 20날 출발하는 건데 티켓을 언제까지 사야 돼요? 9월 26일까지 사야지만 이 운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한번 해볼게요. 우리 커미션 FM 0G 그 다음에 FP 캐시로 할게요. 캐시 그 다음에 저장. 요 PNR에 FM과 FP 캐시 요걸 한 번만 입력해 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운임은 각각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임을 개별적으로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 FM 커미션하고 그 페이먼트 방법을 따로따로 그 한꺼번에 저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TSD 0002 이렇게 나오죠. 이게 두 번째로 된 거기 때문에. 티켓은 구분하지 않아도 아마 한꺼번에 나올 거예요. TPRT. 그러면 OK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RTPP 이렇게 티켓 번호가 두 개가 생성이 된 게 보이죠. 그래서 요거는 누구 거죠? 이나영 씨 거고 그 다음에 또 요거를 하면 원빈 이렇게 해서 CHD 이런 상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